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허준희 교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2007년에 서울대에서 학사를 받으셨고요. 2009년에 김용 교수님 지도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 석사학위를 받으실 당시에 좋은 결과를 내셨는데요. 그때 결과를 이 건물 바로 4층 406호에서도 발표를 시켜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외국의 수학계에도 널리 알려진 바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14년도에 유니버시티 미시건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국제적 명성을 쌓아가면서 2020년까지 프린스턴에 있는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주요 업적을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ICM에서 초청 강연을 하신 바가 있고요. 2019년도에는 New Horizons Mathematics Prize를 받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1년에 삼성 호암과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강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특히 이제 젊은 수학자분들에게 깊은 영감을 드리고 또 공부적인 강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강연 후에 그 질문을 받는 세션에서는 우리 허준희 교수님의 석사 지도 교수님 김용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준희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줌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기 오늘 상상관에 오신 분들도 그렇고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오늘 강의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도 인생이 나쁘지는 않지만 뒤돌아 봤을 때 쓸데없는 생각이긴 하지만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언제냐고 생각한다면은 27도하고 상상관을 오가면서 뭐 단조롭다면 단조롭지만 매일 그래도 소소하면서도 알차게 지냈던 제 석사 과정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항상 어딘가로 돌아온다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간략하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로렌시안 폴리노미알이라고 이제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지는 다항식의 특별한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제 이 클래스가 구조적으로 어떠한 성질들을 갖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 동료인 이제 스웨덴에서 일하고 있는 페터 브란덴이라는 수학자와 작년에 공동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저는 시작은 이제 대수기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혹시나 이제 대수기하학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하니까 제가 대수기하학적인 얘기를 할까봐 혹시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하는 이 로렌시안 폴리노미알이라는 이야기는 물론 제 동기는 숨겨진 동기는 대수기하학적인 측면에서 온 것이 있지만 모든 스테이트먼트도 그렇고 여기에 등장하는 적어도 오늘 등장하는 모든 턱에 나오는 스테이트먼트뿐만 아니라 그 증명들도 뭐 본질적으로 멀티 베리어블 캘큘러스와 리니어 엘지브라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잘 설명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잠시 동안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신다면 모두가 다 같이 즐기면서 신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테크니컬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로렌시안 폴리노미알이 대충 뭐고 제가 왜 이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수학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프리미티브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컨벡시티, 어떤 함수가 볼록하고 오목하고 이러한 노션인데 이 사실은 이 잘 알려진 클래시컬한
센스에서의 컨벡시티 말고도 이 옵티미제이션이나 컴비네토릭스를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는 이산수학적인 애널로그가 있어요. 그걸 이제 discrete convexity라고 하는데요. 이 discrete convexity의 이론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옵티미제이션 문제들을 연구할 때 있어서 continuous convexity에서 잘 알려진 정의들의 애널로그가 존재하는 이론을 조합론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예요. 그동안에는 이 본질적으로 두 개의 컨벡시티가 애널로지였고 두 개 사이에 직접적인 로지컬한 인터랙션은 없었는데 제가 로렌시안 폴리노미알이라는 대상을 정의하고 연구하면서 가장 흥미있게 생각했던 점이 이 로렌시안 폴리노미알이 두 개의 컨벡시티 이론을 상당히 재미있는 방식으로 연결해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하자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 폴리노미알 방식이라는 것이 함수라는 거를 머릿속에 잘 담아두고 있는 게 중요해요. 네, 함수인데 두 가지 서로 다른 함수로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함수가 물론 서로를 결정하는데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노테이션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기 기호들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대상은 이제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알인데 베리어블의 개수, 미지수의 개수는 항상 n개라고 할 거고요. 모든 개수들이 실수이고 그 중에서도 non negative라고 할게요. 자, 이게 기본적인 대상이에요. 오늘의 그러한 것들을 이제 F라고 쓸 거고 노테이션은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면은 이제 F가 폴리노미알이니까 여러 개의 모노미알들의 합인데 모노미알들을 알파라는 그릭 레터로 인덱스를 줄 거예요. 이제 알파에 해당하는 모노미알의 텀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개수는 C 알파고 non negative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노미알은 W to the 알파에 알파 팩토리얼로 나눈 거. 그러니까 마치 어널리틱 펑션을 테일러 전개했을 때처럼 항상 쓸 거예요. 그래서 C 알파는 non negative고 알파는 이제 익스포넨트죠. 익스포넨트니까 z to the n의 positive non negative part의 원소로 생각할 수 있죠. 벡터예요. 인테그럴 벡터죠. 그 이제 w 알파 over 알파 팩토리얼인 건 물론 이제 w1 to the alpha 1, w2 to the alpha 2, wn to the alpha n을 alpha 1 팩토리얼, alpha 2 팩토리얼, alpha n 팩토리얼로 나눈 거.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 로렌시안 폴리노미알의 이론에서 미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일러 급수 방정식으로 노멀라이즈해서 쓰면은 어떤 예컨대 partial 1으로 미분을 해도 여전히 노멀라이즈된 폼으로 여전히 쓸 수 있죠. 팩토리얼이 캔슬되면서. 이제 미분은 또 물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알파번 미분한 거를 어떤 식으로 정의할 거냐 하면은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알파 1번 미분하고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알파 2 n번째 변수에 대해서 알파 n번 미분한 걸로 노테이션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노테이션을 썼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폴리노미알을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에서의 펑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첫 번째 함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방식의 함수인데 w를 그 점에서의 함수 값으로 대응시키는 함수. 이 편의상 여러 가지 discrete와 continuous part의 그리고 이론의 코헤런스를 위해서 이 도메인은 이제 non-negative part로 제한을 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range는 non-negative real numbers고, 자,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continuous function이고 discrete function은 어떤 식으로 볼 거냐 하면은 f를 알파를 c 알파로 대응시키는 그 함수로 볼 거예요. 여전히 이제 range는 non-negative real number고 이번에는 도메인이 z to the n의 non-negative part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폴리노미알의 이 continuous function의 스페셜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폴리노미알을 단순히 개수들의 집합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개수들이 뭐 non-zero인 개수들이 15개가 있으면 그 15개의 숫자들을 집합으로서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C to the n이라는 것이 그 자체의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숫자들의 array로 보는 거예요. 어떤 개수들은 서로 가까이 있고 어떤 개수들은 멀리 있고 그 둘이 어떤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지도 우리가 다 기억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함수에서 볼 때는. 자, 그럼 이제 진짜 메인 리절트를 테크니컬하게 스테이트하기 전에 인포멀 버전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폴리노미알이라는 걸 컨티뉴어스 펑션으로도 볼 수 있고 디스크리트 펑션으로도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센스에서 컨벡시티를 얘기할 수 있고 그 두 가지 컨벡시티가 흥미로운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물론 이 얘기를 하려면은 이 로렌시안 폴리노미알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드려야 되고 거기에서 실제 스테이트먼트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드려야 되고 디스크리트 컨벡시티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런 것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그거는 잠깐 뒤로 미뤄 놓고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에 이제 흥미로운 구조가 있다는 거를 확신시켜 드리기 위해서 일단 몇 가지 응용을 보여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해석학에서의 응용이고 다른 하나는 조합론에서의 응용이고 다른 하나는 대소학에서의 응용이에요.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자기네 분야의 엘레멘터리한 랭귀지로 포뮬레이트 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로렌시안 폴리노미알의 이론을 가정하면은 세 가지 문제가 모두 아주 쉽게 풀려요. 그리고 현재로서 이 로렌시안 폴리노미알의 이론을 사용하지 않는 해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뭐 프로토타입 프로블럼으로서 마음에 두고 계시면은 이런 로렌시안 폴리노미알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갖는 게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해석학에서의 문제인데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discrete probability 공부하시던 분들이 이런저런 예제들을 연구하다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해서 그냥 흥미로운 패턴으로서 컨젝처를 제시한 거예요. 이 로빈 피멘트라는 분이 처음 제시했던 건데 아주 스페셜 케이스에 넘버 베리어블이 2개일 때 그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명이 돼 있었고 일반적으로는 이 뉴멕시코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레오니드 걸비츠라는 응용 수학 하시는 분이 컨젝처한 내용인데 이거는 strongly low concave라는 다항식에 대한 아주 엘레멘터리한 성질이에요. 일단 strongly low concave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모든 알파에 대해서 여기서 알파는 여전히 익스포넨트예요. f를 알파번 미분하고 로그를 취한 게 오목한 함수면 이 도메인에서 그러면은 strongly low concave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제일 기본적인 케이스는 물론 알파가 0인 경우에 미분을 하지 않으면은 원하는 성질이 뭐냐면 로그의 f가 콘케이브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건 데피니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희한하게 생각했던 스테이트먼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strong low concavity가 multiplicative 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F1하고 F2가 strongly low concave 폴리노미알이면 두 개를 곱해도 strongly low concave다. 이게 컨젝처예요. 이 굉장히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뭐 물론 알파에 대한 퀀티파이어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 스테이트먼트 자체는 이 완전히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의 스테이트먼트니까 얼핏 들으면은 두 개 중에 하나여야 될 것 같죠. 참이 아니거나 만약에 참이면 근데 캘큘러스 시간에 숙제로 내주면은 50명 중에 아주 훌륭하신 학생분들 한 3명 정도는 솔루션을 딱 적어서 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죠. 세 번째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생각하기가 힘든데 세 번째가 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로렌시안 폴리노미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주 자연스러운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면은
금방 스톡 돼요. 그러니까 일단 알파가 제로일 때부터 체크해 보죠. 알파가 제로일 때 아주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log F1이 콘케이브고 log F2가 콘케이브면 log F1 times F2가 콘케이브냐?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log F1 times F2는 log F1 더하기 log F2고 콘케이브 펑션 두 개를 더하면 콘케이브니까. 근데 미분을 한번 하면은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곱을 미분하면은 뭔가하고 다른 뭔가를 더한 거잖아요. 네. 아주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근데 뭐하고 뭔가를 더한 다음에 로그를 취하고 싶지가 별로 않죠. 특히나 로그를 취한 거를 헤시안을 구해서 뭐 헤시안이 뭐 포지티브 데피니트 이런 거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죠. 그리고 또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가정하고 결론을 연결짓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로렌시안 폴리노미알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스트롱 로 콘케이비티가 제가 나중에 정의할 이 폴리노미알이 로렌시안이라는 것과 동치인데 물론 로렌시안이라는 관점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렌시안의 관점에서 보면 멀티플리커티비티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스트롱 로 콘케이비티라는 해석학적인 정의를 가지고 시작하면 멀티플리커티비티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 이제 로렌시안 폴리노미얼이 가지는 이제 조합론적인 구조가 요 스트롱 로 콘케이비티의 정의에서는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한 증명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해석학적인 응용이고 두 번째는 이 조합론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에요. 이것도 너무너무 포뮬레이트 하기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리니어 엘지브라의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벡터가 n개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이 레터 n을 제가 컨시스턴트하게 쓰도록 노력할게요. 그 전에는 넘버 오브 베리어블이었죠. 어떤 벡터 공간에 벡터 n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셋을 a라고 하고 수열을 정의할 건데 fk라는 수열을 정의할게요. k에 대한 수열이에요. fk는 뭘 세는 수열이냐면은 k element subsets of vectors를 셀 건데 그 중에서 linearly independent인 것만 셀 거예요. 그러니까 n choose k개의 subset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건 independent하고 어떤 건 아니겠죠. independent한 것만 셀 거예요. 그럼 k에 대한 수열이 나오겠죠. 예컨대 뭐 물론 예, 뭐 R3나 R4나 C4나 뭐 이런 데에서도 재미있는 example들이 매우 많지만 좀 더 엑소틱하게 하기 위해서 F2, Filled with Two Element에서 3차원 벡터 공간을 건설하고 거기에 이제 벡터가 8개 있을 거 아니에요? 8개 중에 제로 벡터 빼고 7개 다 고른 게 제 벡터 컨피규레이션으로 하면 이러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프로젝티브 파이스 해가지고 이 기약하는 사람들이 파노플레인이라고 부르는 거의 모양이에요. 이 경우에 이 7개의 벡터가 어떤 수열을 정의하는지 보면 F0는 1이고 왜냐하면 공집합 하나 있으니까 F1은 7이고 왜냐하면 벡터가 7개 있으니까 F2는 21이고 왜냐하면 7 choose 2가 21인데 이미에 2개 골라도 무조건 인디펜던트 하니까 F3는 28이에요. 28이 뭐냐 하면은 7 choose 3인데 다 세면 안 되고 디펜던트 트리플이 7개 있잖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7개 빼서 35에서 7 뺐으니까 28이고 이런 수열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아주 스페셜 케이스고 무슨 117차원 공간에서 10만 개의 벡터를 뭐 고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70년대 존 메이슨이라는 분이 어떠한 종류의 패턴을 예측을 했냐 하면은 물론 example 보고서 하셨겠죠. 이 fk라는 수열을 n choose k로 나누면 이 수열이 이 discrete한 센스에서 log 콘케이브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니퀄리티가 정확히 그 폼이죠.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은 이 discrete 센스에서 콘케이비티를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 벡터 공간이 무슨 r to the d나 뭐 c to the d고 제가 벡터를 완전히 랜덤하게 뽑았다고 해서 하면은 unexpected dependency가 하나도 없겠죠. 그럼 이제 수열은 n choose k일 텐데 이 컨젝처가 얘기하는 바는
그 경우에는 equality고 스페셜 디펜던시가 생기면 inequality가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스테이트먼트만 보면 완전히 리니어 알제브라의 문제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현재로서는 엘레멘터리한 프루프는 존재하지 않고 이 신기하게도 이 적어도 현재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스테이트먼트를 저스티파이 하기 힘든 이유는 이 로렌시안 폴리노미알의 해석학적인 특징을 이 스테이트먼트가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것도 어떤 식으로 세트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마지막은 이제 대수학에서의 문제인데 이거는 앞에 두 개보다는 조금 더 프리퀴짓이 필요하지만 대수를 사랑하시는 분이면은 익숙한 이야기일 테고 그렇지 않은 분이라도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대수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교양 삼아 앞으로 5분 동안 주의를 기울이실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100년, 200년 전 여러 수학자들에 의해서 얻어진 대수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GLN이라는 이제 잘 알려진 그룹이 있잖아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GLN이라는 그룹의 irreducible representation들을 전부 클래시파이 했어요. 결국은 이제 슈어 같은 분들이 이 결과를 마무리 지으셨죠. 이 GLN이라는 그룹이 벡터 공간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irreducible representation들이 이 partition이라는 거에 대해서 parameterize 돼 있어요. 이건 그냥 decreasing sequence of non-negative integers고 weakly decreasing. 그걸 람다라고 했을 때 이 v 람다라고 하는 이 슈어 모듈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GLN의 irreducible representation이고 highest weight 람다고 모든 irreducible representation은 이 꼴이어야 돼요. 어떤 람다에 대해서. 그리고 이 v 람다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weight space decomposition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 GLN 안에 들어있는 이 diagonal matrix들의 그룹에 의해서 diagonalize 됐을 때 이제 아이겐스페이스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제 뮤가 뭐 아이겐밸류라고 하면은 이제 v 람다 뮤라는 거가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럼 이제 v 람다 뮤라는 거의 디멘션을 이해하는 게 아주 고전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모은 그 토탈리티를 슈어 폴리노미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v 람다의 캐릭터예요. 슈어 폴리노미알. 이제 베리어블이 n 개인 폴리노미알인데 코에피션트를 k 람다 뮤라고 해요. 이제 람다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고 이제 뮤가 움직이는 거예요. k 람다 뮤라는 거는 이제 코스트카 코에피션트라는 건데 뭐냐면은 v 람다 뮤의 디멘션인데 대수적으로는 그렇지만 조합론적으로는 the number of Young tableau of shape lambda and weight mu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k 람다 뮤만 알면은 사실상 v 람다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컨대 이제 람다가 2, 1, 0이면은 이렇게 박스가 두 개 있고 하나 있는 0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경우에 S 람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폴리노미알이에요. 변수가 세 개 있고 코에피션트는 1, 1, 1, 1, 1, 1 이제 헥사곤의 바운더리에 1이 있고 가운데는 2가 있는 이런 폴리노미알. 제 폴리노미알 이렇게 쓴 이유가 이 디스크리트 지오메트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모노미알들이 이렇게 딱 배열이 돼 있잖아요. 이 헥사곤이 중요해요. 이 경우에 예전에 이제 오픈코프라는 분이 어떠한 종류의 예측을 했냐 하면은 어떤 파티션 람다를 가지고 시작을 해도 임의의 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하나 보고 있으면은 이러한 종류의 discrete low concavity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람다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뮤도 주어진 거고 여기 EI, EJ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스탠다드 유닛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거 EI-EJ라는 게 root of type A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IJ가 1에서부터 n까지 움직이고 이 뭐냐면은 이러한 종류의 다이어그램을 보고 내가 어디에서 이걸 weight space라고 하는데 weight space 어디에서 시작을 하고 루트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쭉 걸어가면은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수열을 맞닥뜨릴 텐데 그 수열이 항상 로그를 취하면 콘케이브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 하겠죠. 이게 root direction이에요. n이 3일 때 1, 2, 1 이런 게 예컨대 로우 콘케이브죠. 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대수에서 아주 상당히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건데 이것도 로렌시안 폴리노멜의 이론을 가정하면은 어렵지 않게 저스티파이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이 페터 브란덴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얻은 거고 이 3번 이 웨이트 것만 이 제이콥 메턴, 카롤라 메사로, 세브리 센티지 이분들이랑 같이 얻은 결과예요. 자, 그럼 이제 돌아가서 이제 진짜로 시작할게요. 이제 로렌시안 폴리노미알이라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정의가 이상해요. 네, 잠시만 참고 보세요. 어떤 노테이션을 사용할 거냐면 이제 HDN이라는 공간에서 모든 액션이 일어날 거예요. HDN이라는 게 뭐냐면은 set of all homogeneous polynomials of degree D in n variable. 그러니까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죠. 뭐 원하면은 디멘션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액션이 이 벡터 공간 리얼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이 HDN 안에서 일단 처음으로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오픈 서브셋을 정의하고 싶어요. 근데 D가 2일 때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3일 때, 4일 때 차근차근 정해 나갈 거예요. D가 2일 때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거냐면은 L not to n 이거를 정의할 건데 이 동그라미가 머리 위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오픈 서브셋이라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H2n의 오픈 서브셋이에요. 뭐냐면은 이 정의인데 set of all quadratic forms with positive coefficients that have Lorentzian signature. 그러니까 모든 코에피션트가 다 양수여야 돼요. 0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제가 오픈 컨디션 정의하고 싶은 거니까 이퀄리티는 안 돼요. 모두 다 양수여야 되고 시그네처도 포지티브 아이겐 밸류가 딱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네거티브 아이겐 밸류여야 돼요. 0 아이겐 밸류 안 돼요. 왜냐하면 역시 오픈 컨디션을 지금 임포스 하고 싶은 거니까. 오픈 셋이 됐어요. 그게 D가 2일 때, degree가 2일 때의 정의고 임의의 degree에서는 L not dn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이게 제가 strictly Lorentzian 폴리노미알들의 집합이라는 걸로 정의하는 건데 여기서 strictly라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homogeneous 폴리노미알인데 degree가 d고 i번째로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 L not d-1 sub n으로 들어가는 모든 i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지 대단한 리커전도 아니죠. 누가 폴리노미알을 주면 strictly Lorentzian인지 아닌지 아주 쉽게 체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처음 개수가 전부 다 양수인지 체크하고 그거 체크했으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미분을 해서 디그리가 2가 될 때까지 미분을 해서 쿼드라틱 폼이 나면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볼 수 있잖아요.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여러 개, 그렇지만 유한개 나올 텐데 그거에 시그네처를 구해보면 돼요. 포지티브 아이겐 밸류가 딱 하나 있는지 다 체크해. 그러니까 요즘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아주 쉬운 태스크죠. 매트릭스의 시그네처만 구하면 아이겐 밸류들만 구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로렌시안 폴리노미알들의 집합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제 L not dn의 클로저로 HDN 안에서의 클로저. 그러니까 이거는 클로즈 서브셋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왜 이렇게 정의를 하는지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 정의를 받아들였다고 치면은 예컨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만약에 누가 어떤 폴리노미얼을 줘서 세상의 모든 슈퍼컴퓨터를 주고 이 폴리노미얼이 로렌시안인지 아닌지 나한테 말해줘. yes or no로 말해줘. 라고 하면은 얼핏 생각했을 때 당연한 알고리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의에 클로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폴리노미알이 strictly Lorentzian 폴리노미알들의 리밋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디사이드 해야 되는데 잘 알기가 힘들죠. 잘 알기 힘들다는 거를 제가 확신시켜 드릴게요. 여기 아주 쉬운 케이스의 example이에요.
degree가 3이고 variable이 2개 있을 때 f가 예컨대 큐브 2개 w1 to the cube, w2 to the cube의 합이라고 해봐요. 로렌시안인지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지만 strictly 로렌시안의 정의에 미분하는 게 뭐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일단 생각 없이 미분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미분을 하면은 3 곱하기 w1 스퀘어고 두 번째로 미분하면 3 곱하기 w2 스퀘어고 일단 이게 로렌시안인지 한번 보죠. 이게 로렌시안인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strictly 로렌시안으로 그 근사할 수 있는지 보면 되는데 이 엡실론이 아주 작은 양수일 때 이러한 종류의 텀을 더해주면은 더한 것이 이러한 종류의 시메트릭 매트릭스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3 엡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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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 cube 그냥 디터미넌트 구해보면 되겠죠. 디터미넌트 구해보면 대충 마이너스 엡실론 스퀘어잖아요. 음수죠. 근데 2x2 매트릭스인데 디터미넌트 음수니까 아이겐밸류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됐죠. 이겼죠. 그러니까 둘 다 로렌시안이에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보겠지만 이 원래 f 미분하기 전에 f가 사실은 로렌시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L not 32라는 오픈 서브셋을 정의했고 그걸 클로저로 로렌시안 폴리노미얼을 정의했는데 사실은 이 폴리노미얼 큐브 두 개의 합은 상당히 뭐 토폴로지컬하게 지오메트릭하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은 이제 각각의 파셜 데리버티브는 좋은 근사를 찾을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근사를 도저히 컴패티블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왜 그런지 나중에 제 obstruction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게 근사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알고리즘학한 퀘스천은 사실 분명하지 않은데 이 대부분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이 어떤 폴리노미얼이 로렌시안인지 아닌지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알고리즘이 있어요. 적어도 컴퓨터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거기에 보여줄게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은 이 소위 말하는 discrete convex analysis 얘기를 아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discrete convexity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원래는 이 theory of matroid theory라는 거에서 이제 더 일반화로서 생긴 분야인데 굉장히 이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얻는데도 수많은 분들의 수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무로타라는 분이 쓰신 이 discrete convex analysis라는 이름의 책이 이제 메인 레퍼런스고 그 전에 이제 메트로이드 이론은 이제 위트니, 로바스, 에드먼스, 겔판드 아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다양한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정립한 분야예요. 이 분야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의는 뭐냐 하면은 언제 Z to the N의 subset이 convex인지 이 정의가 필요해요. 이 정의를 말씀드리려면은 generalized permutoidron이 뭔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generalized permutoidron이라는 거는 다면체인데 폴리톱인데 Rn에 있는 폴리톱인데 컨디션은 딱 하나예요. 폴리톱이니까 엣지들이 여러 개 있겠죠. 이 모든 엣지들이 아주 특별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향이냐면 아까 잠깐 맞닥뜨린 root of type A, EI-EJ 였으면 좋겠어요. 모든 엣지가. 그냥 그거예요. 근데 별거 아니죠. 이상한 컨디션이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람들이 D-permutohedron이라고 부르는 스탠다드 permutohedron이 있어요. 이 permutohedron은 대충 얘기해서 모든 permutation들의 convex 홀이에요. 자세히는 이제 뭐 1, 2, 3, 4, 5 해가지고 n까지 있는 벡터의 모든 가능한 permutation, n 팩토리얼게 있겠죠. 그거의 convex 홀을 취하면 폴리톱이 나오는데 그게 generalized permutohedron이 돼요. 이렇게 표현론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벤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R이 4면은 N이 4면은 이러한 모양이 있겠죠. 꼭지점이 24개 있어요. 이 24개의 꼭지점이 24개의 4-element permutation에 해당되고 자, 그러면은 이 정의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discrete convex analysis 하시는 분들이 convexity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른 식으로 정의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generalized permutoid 이론을 이용해서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줄로 얘기하자면 a discrete convex set is a set of all lattice points of an integral generalized permutoid이에요. 이거 정의예요. 여기서 integral generalized permutoid이라는 거는 이 예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꼭지점이 격자점인 generalized permutoid. 그리고 그런 generalized permutoid론의 안에 들어있는 격자점을 다 모은 거. 그러한 종류의 셋들을 convex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convex analysis에서 이제 M convexity라는 노션인데 formal definition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이제 J라는 Z to the N의 non-negative part에 있는 subset이 있다고 할게요. 이걸 언제 M convex라고 부를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M은 이제 메트로이드에서 M인데 이 1번이나 2번 두 개가 사실은 동치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컨벡스하다고 부르기로 약속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J is the set of all lattice points of an integral generalized permutation in Rn.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이게 좀 기억하기 쉽죠. 그게 사실 뭐랑 동치냐 하면은 이 J가 이 메트로이드 이론에서 베이시스 익스체인지 액션이라는 걸 만족한다는 거고 사실 동치예요. 이게 아마 여러분은 이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임의의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서 두 개의 베이시스의 카디널리티가 같다라는 걸 증명할 때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에드와드 스타이니츠라고 스타이니츠 익스체인지 액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사실은 이제 더 어려운 이제 세팅에서 이제 필드 익스텐션의 트랜센던스 디그리가 웰 디파인드라는 거 공부하시다가 이건 찾으셨는데 이게 아주 희한한 프로퍼티예요. 일단 퀀티파이어가 굉장히 많아서 생각을 안 해보셨으면 소화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아마 리니어 엘지브라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주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 컨디션이 뭐냐 하면은 임의의 알파 베타가 J 안에서 주어져 있고 임의의 인덱스 i가 n 엘리먼트 셋에서 주어져 있는데 알파의 i번째 컴포넌트가 베타의 i번째 컴포넌트보다 크다고 하고 그러면 컨디션이 뭐냐 하면은 어떤 인덱스 J가 있어서 알파의 J 컴포넌트가 베타 J 컴포넌트보다 작고 알파에서 2i를 빼고 2j를 더한 게 역시 j에 들어가고 베타에서 2j를 빼고 2i를 더한 게 역시 j에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리니어 엘지브라 세팅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제 알파하고 베타가 0, 1 벡터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벡터는 이제 सब셋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엘리멘트가 들어가 있으면 1, 안 들어가 있으면 0. 이제 베이시스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엘리멘트 하나 지웠을 때 다른 데에서 뭐 하나를 가져와서 또 새로운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 퀀티파이어들을 무시하고 보면은 이게 대충 이 컨벡시티 노션이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알파하고 베타 이 두 점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제 컨벡시티에서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점을 선분으로 이었을 때 그 선분도 내 셋 J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컨티뉴어스 세팅에서의 인투이션인데 이 디스크리트 세팅에서는 말하자면 이 선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 best possible approximation이 이제 EI, EJ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멘트를 빼고 뭘 더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새로 움직인 점들이 여전히 내 컨벡셋 안에 들어있게 할 수 있다. 이게 컨디션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integral generalized permutoid라는 lattice point라는 거랑 동치기 때문에 원하시면 두 번째 컨디션은 까먹으셔도 돼요. 근데 사실은 두 번째 컨디션을 컴퓨터로 체크하는 게 더 쉽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예컨대 example을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를 컨벡셋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아주 스탠다드한 방식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G가 커넥티드 그래프고 엣지가 N개 있다고 해봐요. 이 J라는 게 Z to the N의 subset인데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the set of all spanning trees of G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자, 엣지가 N개 있고 각각의 엣지를 코오디네이트로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뭐 스패닝 트리라든지 엣지 서브셋이 있으면 그걸 0, 1 벡터로 보겠다는 거예요. 엣지가 들어있으면 1, 안 들어있으면 0. 예컨대 complete graph on 4 vertices 있으면 이 스패닝 트리가 여러 개 있죠. 16개 있죠. 이런 16개가 있는데 그거를 6차원 디스크리트 공간에 12 element 서브셋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뭐 이런 애는 굳이 쓰자면 뭐 111000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뭐 엣지를 어떻게 오더했냐에 따라서 뭐 101010 뭐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하여튼 12개가 있을 거예요. 클레임은 뭐냐면은 이 셋이 방금 보여드린 센스에서 컨벡스예요. 베이시스 익스체인지 액션 만족하고 혹은 얘네의 컨벡 수를 취하면 제너럴라이즈 퍼뮤테이션이 나오고 이 12포인트가 그 제너럴라이즈 퍼뮤테이션의 모든 격자점이에요. 임의의 그래프에 대해서 다 돼요. 그 그래프들은 사실상 컨벡 셋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더 일반적으로 이제 벡터 컨피규레이션도 컨벡 셋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까 그 메이슨 컨젝처에서의 컨텍스트예요. 이번에 벡터가 n개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J를 A 안에 들어있는 모든 베이시스들의 집합 역시 0, 1 벡터들의 집합으로 생각해서 C to the n의 सब셋이고 그러면은 이게 컨벡스예요. 그러니까 베이시스 익스체인지 액션 만족해요. 이게 정확히 그 리니어 엘gebra 그 부분이죠. 예컨대 이제 R2에 제너럴 벡터 4개 있다고 하면 4개 중에 2개 두버렸을 때 무조건 베이시스가 되죠. 제너럴하게 골랐으니까. 그러면은 4 choose 2니까 포인트가 6개 나오죠. 그 6개를 컨벡스를 취하면 옥타이드론이 나오죠. 옥타이드론의 엣지들이 어떤 방향인지 잘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엣지 있다고 생각해보면 무조건 EI-EJ 방향이죠. 그리고 다른 레티스 포인트는 없죠. 그러니까 컨벡스예요. 자, 이게 연습됐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메인 데피니션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시 폴리노미알로 돌아와서 폴리노미알들의 सब셋을 정의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애가 MDN이라는 सब셋인데 이제 HDN의 सब셋이고 컨디션이 뭐냐면은 F의 서포트를 취했을 때 여기 서포트라는 건 뭐냐면은 F에 등장하는 모든 모노미알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discrete function으로서의 support, continuous function의 support가 아니라 G to the n의 subset이죠. 그게 M convex였으면 좋겠는 거야. 이게 정의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다른 집합을 정의할 건데 이제 그것도 degree by degree 할 거예요. 일단 degree가 2일 때는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없어졌죠. L 낫에서 낫이 없어졌죠. L2에는 이제 quadratic form들의 집합인데 non-negative coefficient고 이건 이제 close condition이에요. 그리고 아까는 로렌시안 시그네처였는데 그거를 약화시켜서 at most one positive eigenvalue로 하고 사실은 아까 L not 2n의 closure를 취하면 L2n이 돼요. 이건 이제 close set이죠. 두 close condition 2개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LDN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i번째 미분을 했을 때 LD-1 to the n에 들어가게. 아까랑 똑같죠? 동그라미만 뺐죠. 동그라미 뺐는데 가장 중요한 디퍼런스는 뭐냐면은 F의 서포트가 M 컨벡스여야 돼요. 그 조건만 딱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예컨대 아까 3승 2개를 더한 거는 LDN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포트가 지금 점 2개 있죠. 3,0, 0,3. 근데 이 가운데 2개가 비어 있잖아요. 컨벡스를 취해 보면은 2,1도 있어야 되는데 없고 1,2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L32에 들어가지 않죠. 자, 그러면은 메인 티어렘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 LDN이 L not DN의 클로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LDN이 정확히 로렌시안 폴리노미알들의 집합이에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상하죠. 첫째로 이 메인 티어렘을 가정하면 LDN이 클로즈 셋이라는 건데 뭔가의 다른 거에 클로저니까 당연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다른 조건들은 뭐 클로즈 컨디션이라고 쳐도 이 MDN 서포트가 M 컨벡스라는 컨디션을 보면 이 전혀 뭐 오픈 컨디션도 아니고 클로즈 컨디션도 아니에요. M 컨벡 서포트가 있는데 내가 어떤 코에피션트 하나 잡고 리밋을 취해서 0으로 보냈어요. 그럼 그 점 빼면은 뭐 나머지가 M 컨벡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전혀 컨트롤이 없죠.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컨디션, 컨비네토리얼 컨디션이 이 스펙트럴 컨디션하고 인터액션이 하면 묘한 이유에서 갑자기 이제 클로즈 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오른쪽 이 로렌시안 폴리노미얼 클로저 데피니션을 보면은 이제 그 알고리드믹하게 이게 분명하지 않았죠. 근데 왼쪽 LDN은 알고리드믹하게 아주 쉬운 집합이잖아요. 그냥 테스트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보이는 게 사실은 이 로렌시안 폴리노미얼 이론의 핵심이에요. 물론 두 가지 인클루전을 보여야 되는데 왼쪽이 오른쪽에 들어간다, 오른쪽이 왼쪽에 들어간다. 이 두 가지인데 둘 다 자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것 같은 뭐냐면은 클로저가 LDN에 들어간다. 이건 뭐냐면은 strictly 로렌시안 폴리노미얼의 리밋을 취해요. 그래서 어떤 코에피션트는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주장은 뭐냐 하면은 아무거나 0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밋의 서포트가 제너럴라이즈 퍼미투에이션이 무조건 돼야 되고, 반대로는 만약에 리밋의 서포트가 제너럴라이즈 퍼미투에이션이면 무조건 정말 strictly 로렌시안 폴리노미얼의 리밋으로 쓸 수 있다. 그게 다른 인클루전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픽처가 이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니까 프로젝티바이즈를 해서 이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의 सब셋으로 생각해 보면 이 PLDN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기하를 가지고 있는데 뭘 쓸 수 있냐면 이게 이 컴팩트 컨트랙터블 सब셋이에요. 그 인테리어가 있는데 인테리어도 컨트랙터블이에요. 이 굉장히 그래서 볼처럼 느껴지죠. 클로즈 볼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쓴 논문에 이게 사실은 클로즈 볼이랑 호메오모픽 할 거다라는 거를 컨젝처를 했는데 익사이팅하게 혹은 너무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너무 빨리 제 친구 피터 브란덴이 증명을 했어요. 이 증명도 사실 상당히 테크니컬해요. 근데 믿을만 해요. 이 클로즈 볼이 이 PLDN이 사실은 클로즈 볼이에요. 근데 이 볼이 그냥 볼이 아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조합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볼인 게 이게 당연하지 않은 이유가 이 PLDN이 컨벡스하지는 않거든요. 로렌시안 폴리노미얼 두 개를 더하면은 일반적인 로렌시안 폴리노미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스펙트럴 컨디션도 애디티브하지 않고 이 콤비네토럴 컨디션도 애디티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디스크리트 컨벡스 어널리시스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거기에 디스크리트 컨벡스 어널리시스에서 뭐 다 좋은데 단점이 두 개의 컨벡스 펑션을 더하면 컨벡스 펑션이 아니라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거를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운더리에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이제 LJ라는 셋을 이 로렌시안 폴리노미얼 with support J라고 쓰면은 이제 서포트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generalized permittuation에 따라서 나눠서 쓴 거예요. 그럼 이제 LDN이 LJ의 disjoint union이겠죠. 그랬을 때 LJ가 언제 안 비어 있냐 하면은 정확히 J가 M 컨벡스일 때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운더리에 모든 가능한 generalized permittuation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PLJ가 각각의 패치도 볼처럼 생겼어요. 이건 볼인지는 모르지만 뭐냐면 deformation retract를 하는데 이 distinguish point를 deformation retract래요. 뭐냐면 J의 generating function. 그러니까 J에 대해서 썸을 하는데 그냥 J의 lattice point 하나마다 해당되는 모노미알을 더한 거. 그게 이제 사실 로렌시안이에요. 글로 다 deformation retract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사실은 이 모든 증명의 핵심인데 이거 굉장히 이상한 스테이트먼트예요. 제가 이거 증명하고서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참일 수가 없을 것 같은 명제인데 어쩌다 보니까 증명을 했는데 네, 아무튼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생각해도 느끼기에는 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이미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이거 참이 아니면 저는 큰일 나요. 이게 뭐냐 하면은 로렌시안 폴리노미얼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근데 이제 리니어 체인지 업 코오디네이트를 할 거예요. 변수를 선형적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바꾸는 건 아니고 모든 코에피션트가 넌 네거티브가 되게 넌 네거티브 리니어 체인.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곱하는데 모든 엔트리가 넌 네거티브예요. 하면은 그리고 뭐 인버터블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무 넌 네거티브 매트릭스 곱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로렌시안 폴리노미얼이 다른 로렌시안 폴리노미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상하죠. 왜냐 LDN은 어떻게 정의했는지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 스펙트럴 컨디션 뭐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게 서포트가 generalized permutoid이라는 건데 이 서포트라는 개념은 어떤 모노미알이 나오느냐는 거니까 이 리니어 체인지 코디네이트 하면 완전히 구조가 망가져요. 그런데 이 지금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로렌시안 폴리노미얼 시작해서 리니어 체인지 코디네이트 하면은 하나의 generalized permutation이 무조건 다른 generalized permutation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주 이상한 성질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받아들이면 앞서 말한 뭐 boldness라든가 contractibility가 아주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큰 세마이 그룹이 액트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모든 베리어블을 무슨 하나의 첫 번째 베리어블로 보내는 거 그것도 linear change of coordinate잖아요. 그렇게 연속적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주어진 포인트로 디포메이션 리트랙트 하는 거예요. 그런 성질도 있고 그리고 또 예컨대 뭐 아까 언급했던 해석학적인 캐릭터리제이션 로렌시안인 게 사실은 이 strong low concavity랑 동치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5번, 6번, 7번 뭐 이런 거는 이제 로렌시안 폴리노미알 저희한테 프로토타입이 됐던 것들의 얘기인데 이제 첫 번째는 스테이블 폴리노미알이라고 이 real rooted 폴리노미알의 multivariable generalization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조건 로렌시안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convex theory에서 이 민코프스키 볼륨 폴리노미알이고 부르는 이 n개의 convex body가 주어져 있을 때 R to the D에 있는 그 민코프스키 썸의 볼륨을 구하는 게 WI에 대한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알이 되는데 그게 이제 또 로렌시안이 돼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로렌시안이라는 걸 사실 받아들이면 소위 말하는 블룸 민코프스키 티어리라고 하는 뭐 믹스드 볼륨이나 뭐 알렉산드로 팽철 이니퀄리티 이런 것들을 다루는 무슨 아이소페리메트릭 이니퀄리티 이런 것들을 하는 분야의 많은 센트럴 리설트를 다 얻을 수 있어요. 물론 혹은 반대로 말하면 그것들을 어쩌면 이게 로렌시안이라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대수기하학적인 관점에서 제 모티베이션이 이거였는데 비슷한 종류의 얘기는 뭐가 되냐면은 이 D-dimensional projective variety Y가 있을 때 그리고 Neff divisor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hyperplane section class들의 리밋으로 쓸 수 있는 디바이저들인데 그것들이 n개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그거에 리니어 컴비네이션의 셀프 인터섹션을 한 거에 D구리를 구하는 게 WI에 대한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알이 되는데 그게 또 무조건 로렌시안이어야 돼요. 이것도 이 기하학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N라는 컨디션을 임포즈 하면은 n개의 하이퍼 서피스가 있는 거야. 그 n개 하이퍼 서피스 중에 D개를 골랐을 때 인터섹션이 empty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인터섹션이 non-empty인 것만 다 모았다고 해봐요. 주장은 뭐냐 하면은 여러 개의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non-empty intersection인 exponent들 다 모으면 그게 무조건 generalized permutation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generalized permutation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등장하죠. 네, 뭐 그런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사실 이제 지금까지 하면서 이 real number를 coefficient로 사용했지만 사실 뭐 대단히 심오한 성질은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이제 임의의 이제 real closed field 위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RT 이제 real Pujo series field 같은 데서 하면은 거기 위해서 로렌시안 theory를 전개할 수 있고 그러면 뭐 그걸 뭐 tropicalize도 할 수 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점점점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LDN이라는 게 이제 볼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 볼이 뭐가 흥미롭냐 하면은 이 축구공하고 비슷해요. 일단 공이고 바운더리가 굉장히 재밌게 생겼어요. 이 패치들이 있는데 각각의 패치들은 컨트랙터블이고 그 패치들이 서로 어떻게 만나는지가 굉장히 재미있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뭐 그래프 하나마다 패치가 하나씩 있다고 했죠. 그리고 또 벡터 컨피규레이션 하나마다 패치가 하나씩 있어요. 그 어떤 패치는 다른 패치의 리밋에 있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래프들 사이에서도 이런 종류의 하이라키가 있는 거고 벡터 컨피규레이션들 사이에서도 이런 종류의 하이라키가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하이라키는 아니고 하나의 베이시스가 다른 거에서도 베이시스면은 이제 그 컴페러블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새로운 의미에서 이제 벡터 컨피규레이션들의 리밋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리밋이 흥미로운 게 대수적인 관점에서는 뭐냐면은 예컨대 첫 번째 벡터 컨피규레이션이 두 번째 벡터 컨피규레이션을 리밋하는데 이 대수적으로는 7개의 이 0, 1 벡터들이 고정돼 있다고 해도 이 리밋을 보통 대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베이스 필드를 바꾸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 7개 중에 지금 여기 생략된 디펜던시가 딱 하나 있죠. 이 0, 1 벡터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은 디터미넌트가 2의 배수가 되는 게 딱 하나 나와요. 그래서 mod2 하면은 디펜던시가 새로 나오는데 이런 종류의 이 어드밴시스 릴레이션을 이제 주어진 필드 상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캐릭터리스틱이 고정돼 있으면. 근데 그건 여기에서 또 잘 볼 수 있고 뭐 그것보다 더 극단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non-realizable configuration들도 여기 다 보이거든요. 이게 non-realizable 메트로이드인데 뭐 non-purpose configuration이 뭐 이런 것도 다 보일 수 있는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은 이러한 non-realizable combinatorial geometry는 뭔가 굉장히 fictional한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너도 나도 그냥 여러 가지 generalized permutation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이런 애들 중에 하나라도 빼놓으면 컴팩트니스를 잃어버려. 그렇죠? 그 패치를 내가 까먹은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이 전체 이 홀 그 discrete convex analysis라는 theory의 이 컴팩트니스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뭐 여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문제들을 볼 수 있어요. 뭐 예컨대 대수기하에 대해서 딱 3분만 얘기하자면은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뭐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가 하나 있고 뭐 네프 디바이서가 몇 개 있으면 로렌시안 폴리노미얼이 하나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로렌시안 폴리노미얼을 단 하나도 못 찾았어요. 이게 이그젬플을 찾기가 어려워서 못 찾은 게 아니라 이 뭔가 대수기하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카운터 이그젬플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뭔가 아주 기본적인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은 모든 로렌시안 폴리노미알이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그 상당히 흥미로운 possibility예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모든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인데 제가 필드를 스페시파이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이그젬플에도 볼 수 있듯이 이제 말하자면 필드를 오고 가고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재밌죠. 이 컴팩트니스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누가 로렌시안 폴리노미알 하나 적어놓고 이거를 볼륨 폴리노미알로 가지는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는 없다는 거를 나한테 납득시켜봐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로렌시안이라는 걸 보이려면은 결국은 이제 그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의 호지 시어리에 의존을 하는데 어떤 로렌시안 폴리노미알이 볼륨 폴리노미알이 아니라는 걸 보이려면은 어떤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의 볼륨 폴리노미알도 아니라는 걸 보이려면은 호지 시어리는 아니지만 모든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 모든 필드 위에서 정의된 모든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론이 있어서 디바이저들의 인터섹션 프로덕트 같은 아주 엘레멘트리한 퀀티티들의 영향을 끼치는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인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여러분 조합론 같은 거 관심 있으신 분들 같으면은 뭐 예컨대 이러한 점들, 그래프에 해당하는 distinguish 포인트들 이런 거 말하자면 스패닝 트리들의 합이잖아요. 이걸 이제 키리에호프 폴리노미알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매트릭스 트리 포뮬라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학적인 성질을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로렌시안 폴리노미알의 프로퍼티에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조합론에서 흥미로운 이제 멀티베리어블 제너레이팅 펑션이 있으면은 이 로렌시안인지 체크해 보는 게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로 체크하기가 쉽고 두 번째로 체크가 성공했을 때 조합론적으로 굉장히 아까 그 로우 컨캐비티 컨젝처 같은 넌 트리비얼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긴 턱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굉장히 재밌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허준희 교수 강연을 들을 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딥한 스트럭처를 항상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60년대의 그로스앤딜이 굉장히 스킨 시리얼은 굉장히 큰 틀을 가져와서 큰 틀 안에 예술이야 정수론 표현 이런 것을 다 흡수해서 담았었거든요. 지금 허준희 교수의 연구를 보면 지금 그걸 넘어서는 컴비나토리스까지 포함한 더 큰 뭔가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에 나온 이 섀도우 오브 프로젝티브 브라이트. 프로젝티브 브라이트랑 컴비나토리스 메토이 다 포함하는 어떤 거대한 이론이 지금 우리한테 나타나려고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너무 감동적으로 잘 들었고요. 질문이 있으면은 이제 질문과 코멘트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학적인 질문을 한두 개 받고요. 이제 수학적인 질문 이외에도 학부생들도 질문이 있으니까 다른 질문도 추가적으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수학적인 질문 해주시면 질문 있어요. 네, 로렌시안 폴리노미얼에서 첫 번째로 예시를 들었었던 그 스트롱리 로우 컴플렉스에 대한 거를 어떻게 증명인지 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네, 그렇죠. 혹시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깜빡했어요. 자, 이제 일단 그럼 스트롱 로우 콘캐비티는 까먹고 로렌시안 폴리노미얼 두 개의 곱이 로렌시안이 되는지 아닌지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무슨 그 원 아이겐밸류 컨디션이 있었죠. 그거는 사실 그 계산을 하면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믿어주시고 어렵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제 리니어 엘지브라 파트고, 두 번째 이제 모든 걸 어렵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generalized permutation 컨디션 그건데, 그 경우에 이제 작은 이제 combinatorial 렘마가 뭐가 사용되냐 하면은 F1의 서포트가 generalized permutation이고 F2의 서포트가 generalized permutation일 때 두 개를 곱한 거에 서포트가 generalized permutation인지 체크하면 되죠. 그런데 폴리노미얼 두 개를 곱한 거에 서포트가 뭔지는 아주 쉬워요. 아주 쉽다기보단 잘 알려진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민콥스키 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가능한 그냥 셋으로서의 썸을 하면은 딱 나오죠. 그리고 이제 조합론에서의 다른 엑서사이즈는 뭐냐면 generalized permutation 두 개의 민콥스키 썸은 generalized permutation이다. 에지 디렉션들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민콥스키 썸을 하면은. 그래서 그게 증명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은 아까 그 네프트 디비저를 이용해서 디그리를 계산하는 게 그 로렌시안 폴리노미얼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게 그 스트릭트리 로렌시안 폴리노미얼을 그 로렌시안 폴리노미얼로 근사하는 과정이 앰플 디비저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해석학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증명은 다 해석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증명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저도 제 마음속에서는 항상 이게 이제 모델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디바이저가 앰플이면은 strictly 로렌시안이어야 되고, 이제 그거의 리밋이면 이제 로렌시안이 되고, 그게 사실은 이거의 이제 증명인데, 앰플일 때는 이제 호지 이론을 사용해서 strictly 로렌시안인 걸 체크를 하고 증명인데,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뭐 이런저런 거 뭐 이런 거 증명을 할 때 뭐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도 사실 분명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렘마들이 필요한데 다 엘레멘터리하지만 그냥 좀 트릭해요. 약간 하디나 그 폴리아 스타일의 그런 트릭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트릭들이 다 어디서 오냐 하면은 여기서 와요. 그리고 항상 신기하게도 그 모티베이션이 작동을 해요. 아까 섀도우 여기, 그러니까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주어진 로렌시안 폴리노미알이 이 프로젝티브 버라이티에서 오는 거라 치고, 그랬다 치면은 내가 뭘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렘마를 써야 되는지가 자연스럽더라고요. 왜 그게 작동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이 7번 example이 아주 중요한 가이딩 example이었어요. 예, 뭐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강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없으면은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 안무 질문이나 허준희 교수를 날이면 날마다 볼 수 있는 아이고,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한번 해주시죠.
학부생들 질문해 주세요. 네,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그 아까 구궁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대학원생 때부터 중요한 문제를 푸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 허준희 교수님께서는 좋은 문제를 어떻게 찾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짧게 대답하자면은 네, 모르고요. 모르는데, 아니 물론 뭐 그런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지금도 좋은 연구하고 있겠죠. 빨리 다음에 좋은 연구 해야 되는데라는 조바심을 느끼는 대신에. 그런데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리고 주위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경험을 보면은 이제 좋은 연구 주제를 찾고 거기에서 뭐 예상했던 것이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든 이제 좋은 결과를 내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팩터는 이제 운이 좋아야 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운이 굉장히 여러 번 좋았는데 그리고 주위에서도 보면은 이제 운이 또 대단히 좋으신 분들도 많이 봤고 근데 이게 완전히 이 동전 던지고 주사위 던지는 운이랑은 조금 다른 게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뭐 영어로 그 세렌디피티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그러한 종류의 운이 좋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 이거 운이 좋아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뭐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착하게 살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인터랙션 할 때 이제 진심으로 대하고 공부도 할 수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뭐 그러면은 운이 좋아지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운도 노력해야 되는군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네. 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교수님께서 어떤 폴리노미얼 있을 때 얘가 로렌치안 폴리노미얼인지 체크 같은 거를 할 때 컴퓨터로 뭐 알고리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연구를 하실 때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내가 생각하는 추측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예시 같은 걸로 많이 돌려보시는지. 네, 그럼요. 물론 저는 컴퓨터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가 있죠. 코어서 중에. 예컨대 그 아까 그 슈어 폴리노미알이 이제 로렌시안이다라는 그 얘기를 했던 그 논문에 보시면은 저희가 아마 거기에 컨젝처를 9개인가 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페이퍼에 티어렘이 딱 하나 있고 아까 말한 그거 컨젝처가 9개 있어요. 무슨 슈베트 폴리노미알이니 뭐 그루센닉 폴리노미알이니 무슨 막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개 흥미로운 폴리노미알을 찾아냈는데 저희가 그냥 컴퓨터로 다 계산을 해보니까 다 로렌시안이에요. 여기 체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나 컴퓨터가 좋으면은 컴퓨터가 좋고 그 좋은 컴퓨터를 쓸 줄 아는 친구가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IAS에 있는 꽤 좋은 컴퓨터로 꽤 많이 체크를 해봤는데 그 9가지 컨젝처 다 뭐 적어도 작은 예시들에 대해서는 로렌시안인 걸 확인을 했어요. 그게 상당히 재미있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줌으로 들으신 분은 저기 톡으로 채팅으로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저한테는 딱 로렌시안 시그네처 그것만 딱 중요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실은 이 모든 이론이 그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의 볼륨 폴리노미알에다가 빌드업을 한 건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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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국은 그 호지 인덱스 티어렘에서 나오는 누메리컬 이니퀄리티들에 의해서 빌드업했기 때문에 그 시그네처만 본 거거든요. 제 생각에 뭐 그 부분을 다른 시그네처로 바꾸거나 뭐 티어리의 다른 무슨 어널리틱 컨디션을 다른 식으로 바꾸면은
또 다른 비슷한 종류의 이제 조합과 해석이 재미있게 인터랙트하는 그러한 종류의 이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뭔지는 몰라요. 예컨대 아까 그 슈어 폴리노미알 같이 타입 A irreducible representation의 캐릭터가 이러한 종류의 해석학적 성질을 간다. 뭐 그러면은 이제 그럼 뭐 심플렉틱 그룹이나 뭐 오토고널 그룹의 irreducible representation들 캐릭터 그것도 뭐 폴리노미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들은 뭐 어쩌냐? 그 로렌시안이 아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걔네들에 해당하는 뭐 지금 여기서 보면 그 EI-EJ 디렉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이 Generalized Permittivity라는 정의 자체에 등장하니까 이 완전히 타입 A 이론인데 그럼 다른 타입에서 해당되는 해석학적인 이론은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대수학적인 애널로그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질문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진희 교수님한테 일반적인 이제 연구자로서의 어떤 그 저희의 그 가져될 뭐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허진희 교수님께서 해결하셨던 문제가 이제 조합론에서 굉장히 롱스탠딩 문제인 그 유니모달 컨젝처를 이제 해결을 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컨젝처는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또 보통 컨젝처라고 하면은 그 궁극적으로 이게 참이 되든지 거짓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 유니모달 컨젝처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리차드 스탠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컨젝처가 참이라고 믿을 근거는 없다. 하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약간 거짓 쪽으로 이렇게 뭔가 푸시를 하는 듯한 그런 결과를 내신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결과를 그런 논문을 보게 되면 많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디스커지 돼서 이 문제를 도전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 결과를 그 논문을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그런 거를 보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마 젊은 수학자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모르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불행하게도 알았는데, 네, 그래도 뭐, 글쎄요, 네, 알았으면 할 수 없죠. 네, 그래도 뭐 증명할 수 있으면은, 네, 증명을 하게 되면 좋겠죠. 예, 네, 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부정적인 건 무시하라. 네, 또 질문 있습니까? 갑자기 그 교수님께서는 교수님께서는 연구하실 때 모티베이션 같은 거 어떻게 얻으시나요? 아, 네, 뭐 물론 이제 훌륭하신 수학자분들은 이제 뭔가에 영감을 받거나 아니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저거를 해결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뚜렷한 목표를 잡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한다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해왔어요. 그리고 그 any given moment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패스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려졌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주 뛰어난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특별한 모티베이션을 어디에서 찾기보다는 그냥 그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재밌어 보이는 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제 학부생 시절에 그 헤이스케 교수님을 만나셔서 그 교수님이 쓰신 그 책 중에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읽으셨다고 이제 기사를 한번 봤어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이 책에서 학문의 즐거움이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수님께서 한번 스스로 학문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단순한 질문인데 교수님께서는 학문의 즐거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뭐 굉장히 뭐 철학적인 질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이런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딱 생각나는 즐거움은 저는 그거예요. 이 수학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말하자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고. 저는 이 연필로 이 노트에 글씨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뭐 식이나 뭐 계산이나 아니면 뭐 스테이트먼트나 그거를 저 노트에 이렇게 꾹꾹 눌러서 쓰는 과정이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뭔가 그 뭐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거를 이제 고체로 이렇게 딱 정말 리얼라이즈를 하는 목수가 뭐 아주 구체적인 뭐 의자를 만든다거나 뭐 이러한 종류의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그 단순히 이제 무슨 정말 뭐 엔지니어링 같은 거에서 컨스트럭트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쓰기 전에는 존재한다고 말하기조차 애매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뭔가 충만감을 주더라고요. 저는 글씨 쓰는 걸 좋아해서 그게 학문의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로렌치안 폴리노미얼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혹시 궁금합니다. 그 모든 이론의 시작이 결국은 이 쿼드래틱 폼에서 아이겐밸류가 양수인 게 하나 있고 음수인 게 나머지는 다 음수여야 되는 이런 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로렌시안 시그네처라고 부르거든요. 뭐 여기서 뭐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바보 같은 얘기를 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말은 아끼겠지만 그런 물리학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로렌시안 시그네처라고 부릅니다. 로렌스라는 분이 그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잘 성립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 문제, 가령 리니어 트랜스포머인 로렌시안 폴리노미얼을 증명하게 된 계기도 컴퓨터를 통한 계산인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증명을 먼저 했어요. 증명을 먼저 했고 사실 저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명을 한 다음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역시 또 훌륭한 수학자분들은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지 않겠지만 저는 증명을 하면 너무너무 자주 틀리기 때문에 이 카운터 example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안 하면 발 뻗고 잠을 잘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 증명을 한 다음에 혹시나 카운터 example이 있을지 적어도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한 컴퓨터를 꼭 돌려봅니다. 증명을 한 다음에. 뭐 여기처럼 채팅창에 올려주셔서 좋고 질문하셔도 좋은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두 개 정도만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원 신입생으로서 가장 큰 고민이 지도 교수님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이 큰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지도 교수님은 이렇게 정해야 된다.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데. 노 코멘트. 재무 박사 과정생입니다. 발표하시는 건 이미 증명을 완료하신 결과이지만 그 과정에 수많은 좌절과 막힘이 있었을 때 그 어떤 태도를 가져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쉬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누구랑 같이 썼잖아요. 이제 페터 브란덴이라는 친구랑 같이 썼잖아요. 누구랑 같이 쓰면 굉장히 좋아요. 이 코어의 가장 좋은 점인데 잘 안 되면은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석사 수업 들을 때 은사님께서 전날 연구했던 날 것을 수업에 들려.
네, 뭐 지나고 보면은 굉장히 좋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때 휴라코 선생님 제 생각에는 정말 그 전날 생각하셨던 거를 그 다음날 강의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수업 한 번은 꼭 들어볼 만합니다. 네, 여러 번 들을 만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이정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기 손흥민 교수 강연을 듣다 보면 항상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학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학보다 훨씬 더 거대한 수학이 우리를 발견을 기다리고 있다. 가슴을 뛰게 하는 강연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가슴 뛰어서 굉장히 흥분된 강연이었고요. 좋은 강연을 해주신 허지선 교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